Even when there's no hope, you can still go. I never answer to no, man, I still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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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 go, go, go. 네, 안녕하세요. 언더스탠드룸의 루틴쌤입니다. 오늘도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중등과정 배설 부분 중에서도 오줌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문제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다면 안 보셔도 되지만 그래도 조금 도움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요, 콩팥의 대략적인 큰 그 구조와 콩팥 안에 들어있는 사구체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보먼 주머니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구체는 모세혈관, 즉 핏줄이 뭉쳐있는 부분이고요. 그 핏줄을 어떤 주머니가 감싸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사구체를 둘러싼 주머니 모양의 구조를 보먼 주머니라고 한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다른 말로는 사구체 주머니. 왜? 사구체를 감싸고 있는 주머니니까. 하지만 보통 교과서에는요, 보먼 주머니라 나옵니다. 네. 이 보먼은 사람 이름이니까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보먼 주머니는 두 겹으로 되어 있다. 지금 보면 뭐 안쪽에 한 겹, 바깥쪽에 한 겹해서 두 겹,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외엽에 세뇨관이 연결되어 있다. 자, 외엽이란 말은요, 바깥쪽 껍질 뭐 이런 뜻입니다. 바깥쪽, 여기 바깥쪽 껍질을 뜻하는 거죠. 이 껍질에 여기 보이시죠? 마우스 여기 부분이 바로 세뇨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뇨관은 지금 다음에 바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즉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로 무언가가 가는 것 같은데 그 간 거를 원료, 오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한자 뜻풀이를 하면요, 오줌의 근원, 오줌이 되기 전 재료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세뇨관이죠. 그래서 사구체, 보먼주머니, 그리고 보먼주머니는 세뇨관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어려운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구체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매우 작습니다. 뭉쳐져 있지만 이 뭉쳐져 있는 것조차 0.1에서 0.2mm라고 했으니까 보먼 주머니도 무척 작을 테고 그와 연결된 세뇨관도 무척 얇을 겁니다. 그 정도만 상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엔 세뇨관을 준비했죠. 자, 아까 전에 그 연결된 관이 세뇨관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이번엔 다른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다양한 그림으로 표현된 사진들을 제가 좀 어렵게 준비를 해봤고요. 자, 보시게 되면요, 여기 빨간 선 보이죠? 요 빨간 줄 두 개. 요게 바로 아까 그림에 봤던 콩팥 동맥. 콩팥 동맥입니다. 자, 콩팥 동맥, 즉 핏줄입니다. 핏줄이 이 안으로 들어가서 뭉쳐져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지 않지만 여기 안쪽이 바로 뭉쳐져 있는 부분, 사구체가 됩니다. 그럼 여기 지금 겉에 있는 요 맛있게 생긴, 제 기준으로 요 맛있게 생긴 요 부분이 바로 주머니, 보먼 주머니라고 하는 겁니다. 써있죠? 보먼스 캡슐. 예, 보먼 주머니라고 하는 거고요. 이 보먼 주머니가 연결된 요 관이 바로 세뇨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세뇨관이 생각보다 꽤 길죠. 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먼 주머니와 연결된 가늘고 기다란 관, 이해되시죠? 근데 요 세뇨관을 한자 뜻풀이를 한번 해보면요, 얇은, 가늘다라는 뜻입니다. 얇은 오줌관. 네. 가끔은 한자를 쓸 줄 몰라도 뜻을 좀 알고 있다면 단어가 외우기 쉽습니다. 과학이 좀 그런 게 있죠. 자, 세뇨관인데 이 지금 그림에 보면요, 세뇨관도 참 부분마다 명칭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다 모르고요, 그냥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을 근위세뇨관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 보먼주머니에서 가깝다, 가까운 위치에 있는 세뇨관, 그래서 근위세뇨관. 그리고 쑥 지나가다 보면
자, 세뇨관에서 멀리 떨어져 있죠? 아니, 보몬 주머니에서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멀리 위치해 있는 세뇨관. 그래서 원이 세뇨관. 그리고 근이와 원이 세뇨관을 연결하는 가운데 부분을 헬레고리. 고리 모양 닮았죠? 그래서 고리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세뇨관 끝. 네, 지금 이 오른쪽도 보면은요. 요 핏줄이 보이죠? 혈액, 아니 모세혈관. 자, 그럼 이 안에 사구체 감싸고 있는 보몬 주머니, 세뇨관. 여기도 똑같은 세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쪽도 그려져 있고요. 콩팥 안에 이 세트가 여러 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우 작다는 뜻은 그만큼 많이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이 많은 요 세트를 통해서 원료, 오줌의 근원이 지나가게 되고 그 지나가는 원료를 모으는 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네들이 작으니까 집합관도 얇겠죠. 사진엔 크게 그려져 있지만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헬레고리가 뭐냐? 예, 알아보니까 오줌을 농축 또는 희석한다. 그러니까 뭐 오줌의 농도를 좀 조절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맨날 오줌 쌀 때 오줌이란 말이 좀 그런가요? 예, 소변이라고 할까요? 그냥 오줌이라고 하죠. 자, 네. 오줌을 쌀 때 가끔 진하기도 하고 연하기도 하죠. 네, 여기서 조절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집합관. 자, 집합관이 뭐냐? 오줌의 재료가 되는 원료를 집합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집합관이고요. 이 집합관은 가다 보면 콩팥 깔때기라고 된 부분과 연결돼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콩팥 깔때기는요, 제가 지난 영상에 콩팥 구조를 설명할 때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영상은 이어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여기 부분에서 재흡수와 분비가 일어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사구체는요 핏줄입니다. 그죠? 혈액, 모세혈관, 혈관인데 이 모세혈관이 뭉친 사구체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모세혈관 일부가 바깥으로 나와서 세뇨관을 감싸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마우스 그림 보이시죠? 이렇게 다양하게 막 복잡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세뇨관과 모세혈관 사이에 뭔가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즉, 이 감싸고 있는 모세혈관과 요 세뇨관 사이에서 다시 흡수를 하거나 미처 못 버린 걸 다시 버리는 분비 과정이 일어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사구체에서 보몬 주머니로 영양소가 빠져나간다고 지난 영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물도 나갈 수 있고요. 근데 물에 나갔는데 우리가 좀 다시 필요할 수 있잖아. 우리 몸이 물이 부족해서. 그러면 요 세뇨관에서 감싸고 있는 혈관, 모세혈관 쪽으로 다시 재흡수, 다시 흡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필요한 건데 오줌으로 나가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래서 다시 흡수가 일어나는 것이고, 사구체에서 보몬 주머니로 설마 노폐물이 다 빠져나가겠습니까? 그쵸? 완벽하진 않으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럼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노폐물들은 여기 감싸지는 혈관을 모세혈관 지나가다가 세뇨관 쪽으로 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분비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콩팥 안에서 오줌을 만들 때는 크게 세 가지 과정이 일어난다. 여과, 재흡수, 분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오줌은 생각보다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제가 공부를 한 결과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 주먹보다 더 작은 콩팥 두 개가 24시간, 1년 내내 쉬지 않고 찌꺼기를 걸러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 참 좋은 기관이죠. 자, 문제를 다시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좀 이해했다 치고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네프론이라고 지금 네프론에 대해서 한 번도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문제는 분명히 네프론을 구성하는 부분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이 네프론이 뭐냐?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구체 보몬 중 세뇨관 이 세 가지 부분을 합쳐서 네프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아까 보여드린 그림과 이렇게 간단히 그린 그림을 잘 응용을 하셔야 됩니다. 예. 복잡하게 그리면 설명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교과서에서는 이게 심플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자, 콩밭동맥. 그 빨간색 줄. 이해하시죠? 빨간 줄이 지금 여기서 뭉쳐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뭉쳐져 있는 거. 여기가 뭉쳐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빠져나가죠. 여기가 지금 이게 주머니를 표현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부분은 C는 바로 보몬주머니와 연결된 세뇨관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뇨관에는 이렇게 모세혈관이 감싸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D 부분이 모세혈관입니다. 이제 응용이 좀 되시나요? 아까 그 자세한 그림과 이 교과서에 나오는 간단한 그림을 적용을 하셔서 이해하셔야지 그냥 외우면 재미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엔 또 다른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쵸? 여기가 콩팥 동맥이고요. 그쵸? 마우스 따라 보시면 됩니다. 이 뭉쳐져 있는 부분 참 귀엽게 표현했네요. 사구체. 사구체 연결된 주머니, 보몬주머니. 보몬주머니 연결된 관, 세뇨관. 그래서 나중에 빠져나간다.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보몬주머니, 여기 사구체에 있는 모세혈관 일부가 다시 나와서 지금 세뇨관을 감싸고 있는 표현을 한 겁니다. 원래 이렇게 복잡하게 감싸고 있는데 심플하게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여과, 제흡수, 분비, 그리고 오줌으로 나가죠. 이해되시나요? 이 그림이 바로 바로 이렇게 심플하게 그린 겁니다. 네. 제가 계속 강조한 게 뭐였냐면요. 사구체 보몬주머니 세뇨관 무지하게 작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아래쪽 보시면요. 이제 네프론이죠. 요 세 가지를 묶어서 네프론인데 이 네프론이 하나의 세트입니다. 오줌을 만드는 단위, 기본 세트라고 표현하는데 콩팥 하나에 100에서 200만 개 200개가 아닙니다. 20만 개도 아니고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작은 콩팥 안에 이 오줌을 만드는 기관, 그룹이 수백만 개가 존재하니까 작은 곳에서 오줌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빨리 많이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네. 콩팥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매우 작다는 걸 계속 강조한 겁니다. 자, A는 사구체, B는 보몬주머니, C는 세뇨관, D는 모세혈관. 이해되시죠? 네, 아마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A에서 B로 빠져나가는 건 여과. 그쵸? 필요 있는 영양소도 빠져나갈 수 있고 필요 없는 노폐물도 빠져나갈 수 있죠. 제흡수.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필요한 게 다시 흡수가 되는 거고 미처 사구체를 통해 빠져나가지 못한 노폐물이나 뭐 기타 등등은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분비가 일어난다. 그래서 네프론에서는 여과, 제흡수, 분비 과정을 거쳐서 오줌을 만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루틴쌤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